이혼, 죽음, 외로움. 이 세 단어는 누구에게나 낯설지 않습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 그렇죠. 결혼 생활 30년을 넘기고 갑작스럽게 배우자를 떠나보낸 어느 날, 오래 함께했던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뜸해지고 하루에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조용히 우리는 혼자 남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제 웃을 일도 없고 살아서 뭐 하나 싶어요. 그 마음 저희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 이혼 뒤에 다시 웃음을 되찾은 분, 죽음 뒤에 남겨졌지만 삶을 이어간 분, 외로움 속에서도 다시 누군가의 손을 잡은 분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지금 외로우신가요?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강원도 춘천에 사는 72세 박순자님은 결혼 생활 41년 만에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젊은 시절 단칸방에서 시작해 도넛 가게, 분식집, 슈퍼까지 두 사람은 온갖 고생을 함께 견디며 가족을 일궈냈습니다. 남편은 늘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별로 없었지만 집안 전구가 나가면 조용히 갈아주고 아내가 손목이 아프다고 하면 설거지를 자청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1년간 앓던 간암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흐느끼던 박순자님.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거실에 놓인 두 쌍의 슬리퍼 중 하나가 너무 더덥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밥을 차려본 적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아예 밥솥을 보기도 싫더라고요. 남편 사진 앞에서 매일 왜 나보다 먼저 갔느냐고 울기만 했어요. 그렇게 한 달을 넘긴 어느 날 거실 구석에 먼지 쌓인 텃밭 도구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가장 아끼던 호미, 장갑, 모종삽이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었다면 나를 위해 밥을 했을 거고 텃밭도 가꿨을 거야. 그날 아침 그녀는 무심히 쌓인 쌀을 씻어 밥을 했습니다. 반찬은 김치 한 접시, 계란 프라이 하나. 그리고 남편 사진 앞에 조심스레 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밥 먹자. 눈물은 뚝뚝 흘렀지만 그날 이후 박순자님의 삶은 다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텃밭엔 방울토마토가 자라고 마을 경로당엔 박순자님의 웃음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죠. 지금은 경로당 총무로 일하며 어르신 생신도 챙기고 자식 대신 스마트폰 쓰는 법도 알려주는 우리 동네 선생님이 됐습니다. 혼자라는 건 참 무섭고 싫었어요. 하지만 이젠 알아요. 내가 웃으면 저 사람도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라는 걸. 서울 구로구에 사는 이기호님, 올해 67. 그는 62세가 되던 해 결혼 생활 34년 만에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아이 둘은 대학을 잘 졸업했고 부부는 작은 건축자재상을 함께 운영하며 은퇴 자금을 모으고 있었죠. 경제적으로 큰 불만도 없었고 싸움이 잦은 부부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부부 사이엔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침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명절 준비를 할 때도 말 한마디 없이 각자의 일만 하다 하루가 끝나곤 했습니다. 자식들은 그런 집안 분위기를 서로 편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기호님은 말합니다. 같이 사는데도 늘 혼자인 기분이었어요. 이기호님은 혼잣말을 자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식탁에 앉아 밥이 너무 짜네, 국이 식었군 같은 말을 무의식적으로 내뱉곤 했고 그 말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늘 스마트폰을 들여다봤고 그는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이 없는 저녁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 전등이 고장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기호님이 곧바로 고쳤을 텐데 며칠이 지나도 아내는 고치지 않았고 그도 일부러 손대지 않았습니다. 불 꺼진 화장실은 두 사람의 관계 같았다고 합니다. 그 전등 하나를 통해 더 이상은 함께 고쳐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거죠. 결국 조용한 합의로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아내는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갔고 집은 이기호님이 정리해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서류 한 장으로 끝났지만 속은 텅 비었어요. 도장을 찍을 땐 괜찮았는데 이사하고 나서 식탁이 너무 커 보이더라고요. 누군가 한 명은 앉아 있어야 어울릴 그 식탁에 나 혼자만 앉아 있는 그 느낌. 그게 제일 견디기 어려웠어요.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말은 없었어도 거실 저편에 누군가의 기척이 있었죠. 하지만 이혼 후 첫날 밤 집안은 너무 조용했고 텔레비전 소리를 아무리 키워도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잠이 들었다 깨면 새벽 3시. 무의식적으로 아내에게 톡을 보내려다 말고 다시 휴대폰을 내려놓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딸이 아빠 혼자 있으니까 걱정된다며 근처 복지관의 시니어 인생학교를 신청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간 첫날. 거기엔 생각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할머니, 자식과 연락이 끊긴 노인, 그리고 이혼한 사람들. 그들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같은 외로움이라는 언어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첫 수업은 음악 감상.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각자 느낀 점을 말하는 시간이었는데 누군가가 이 곡을 들으니 젊은 날 신혼여행이 떠오른다고 하자 모두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기호님은 말합니다.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나는 늘 혼자 사는 법만 배우고 있었는데 거긴 다시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곳이었어요. 지금 이기호님은 복지관 문예반에서 시를 씁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자신이 쓴 시를 발표했을 때 같은 반 어르신이 울면서 말했답니다. 그 시는 제 얘기 같았어요. 위로받았어요. 그날 밤 이기호님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이혼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인생 후반전을 나답게 살기 위한 출발점일지도 모릅니다. 혼자인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과 잘 지내는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요. 인천 부평구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 그곳에 사는 김현옥님은 올해 75입니다. 그녀의 안방 장롱 속 작은 나무 상자 하나에는 낡은 수첩이 들어 있습니다. 표지가 벗겨지고 모서리가 너덜너덜한 그 수첩. 거기엔 단 한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넷의 약속 매달 둘째 주 수요일 무조건 보기. 그 수첩은 김현옥님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약속의 기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같은 반에서 만난 4명의 친구.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지방으로 이사 가고 남편이 아프고 자식이 해외로 가도 그 약속 하나는 50년 동안 지켜졌습니다. 모임 이름도 있었죠. 수요 친구들. 어쩌면 인생의 중심보다 더 중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날만 되면 설레었어요. 평소엔 똑같은 밥도 친구들이랑 먹으면 꿀맛이고요. 얘기만 하다가도 서로 울고 웃고 세상 다 가진 기분이었죠. 하지만 모임은 서서히 아주 조용히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혜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으로 의식을 잃고 2달 만에 세상을 떠났죠. 그 다음은 윤자. 유방암으로 투병하다 숨을 거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순이는 3년 전 치매가 심해져 요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요 친구들 중 유일하게 멀쩡하게 걷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김현옥님 한 명뿐입니다.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나만 남았다는 게 너무 잔인했죠. 카카오톡 단체방도 그대로예요. 읽지 않는 친구들의 프로필이 아직도 그대로 떠 있어서 그걸 지울 수가 없어요. 매달 둘째 주 수요일. 예전 같으면 설레며 약속 장소를 정하고 옷을 고르던 시간. 하지만 지금은 김현옥님 혼자 근처 카페 한쪽에 앉아 친구들 사진을 꺼내 봅니다. 그리고는 카페 라떼 한 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중얼거립니다. 얘들아, 나왔어. 주변에서 보면 그저 나이 든 여성이 혼잣말하는 것 같지만 김현옥님에겐 그것이 친구들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나고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인생 글쓰기 강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직접 인생을 돌아보며 글로 남기는 수업이었는데 처음 수업에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이라는 주제를 받았을 때 김현옥님은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내 친구들 이야기만 쓰려고 하면 눈물이 났어요. 그만큼 그리웠고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었던 거죠. 글을 쓰며 김현옥님은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이 내 곁을 떠난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거라는 걸. 지금 김현옥님은 도서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칩니다. 첫 수업에서는 늘 친구들 얘기를 먼저 꺼냅니다. 읽는 게 아니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친구들 몫까지 내가 더 웃기로 했어요. 매달 둘째 주 수요일. 그날만 되면 김현옥님은 여전히 옷을 차려입고 친구들이 좋아하던 단골 카페로 갑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말합니다. 나 아직 여기 있어. 우리 약속, 나 혼자라도 지키고 있어. 나는 괜찮아. 그냥 혼자가 편해. 다들 바쁘니까 굳이 연락할 필요 없지. 이 나이에 친구를 새로 사귀긴 늦었어. 혹시 지금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저 기분이나 성격의 문제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제는 과학도, 의학도, 사회도 분명히 말합니다. 외로움은 감정이 아니라 병입니다. 2018년 영국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외로움 부미너스트리 어브 롤리너스라는 정부 부처를 만들었습니다. 고독사와 노년 자살률이 급증하면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외로움은 흡연보다도 더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우울증, 치매, 심지어 암까지도.
외로움과 연관이 있다는 과학자들의 발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외로움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치료야? 그냥 버티는 거지. 하지만 치료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치료의 시작은 나의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운영 중인 한 노인종합복지관의 실험이 있습니다. 외로움 자조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65세 이상 혼자 사는 어르신 6명이 한 방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전부 외부 활동이 거의 없고 가족과 연락도 드문 경우였습니다. 모임 첫날 모두가 서로 말이 없고 시선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주차가 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누군가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던 이유를 털어놓았고, 누군가는 자식과의 마지막 통화가 6개월 전이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고개를 끄덕이고 가만히 손을 잡아주던 순간들. 그 시간이 쌓이자 참여자들의 일상도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옷을 갖춰 입고 나오게 되었고, 수업 전 30분 먼저 와서 서로 안부를 묻는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복지관 관계자는 말합니다. 외로움을 가장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건 다른 사람의 외로움입니다. 누군가와 진심으로 마주하면 우리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단순한 위안이 아닌 건강한 삶을 되찾는 회복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늘고 있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노래교실, 요리반, 건강댄스, 복지관 소모임 글쓰기, 뜨개질, 스마트폰 배우기, 지자체 지원 1인 가구 정서 지원 전화, 방문 말벗 서비스, 비대면 참여 줌지오 OM으로 참여 가능한 온라인 모임도 활성화 중. 이런 활동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그 시간이 제일 기다려져요. 외로움을 참고 참다가 병이 되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다치기 전에 먼저 손을 내미세요. 누구보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 혼자가 익숙해져서 무뎌졌던 마음, 그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데우는 시간. 그게 바로 치료입니다. 잘 잤니? 오늘은 뭐 먹고 싶어? 괜찮아, 수고했어. 이 말들을 누구에게 해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이런 말, 지금껏 한 번도 자기 자신에게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경기도 수원의 70세 최영자님은 3년 전 남편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고 그 후로 오랜 시간 우울감 속에 살았습니다. 매일 무표정한 얼굴로 밥을 먹고 TV를 멍하니 보다 잠들고 누가 물어보면 늘 이렇게 대답했죠. 그냥 그래요. 어떤 날은 거울조차 보기 싫었다고 합니다. 웃고 있는 자신을 본 적도 없고 울고 있는 얼굴은 더더욱 낯설고 초라하게 느껴졌죠. 그러다 어느 날 라디오에서 들려온 한 문장이 그녀의 삶을 바꿨습니다. 당신, 오늘 스스로에게 인사했나요? 처음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나한테 말을 걸라고. 이상한 소리네. 하지만 그날 밤 거울 앞에 선 최영자님은 작은 목소리로 자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자야, 잘 지내니? 그 말에 뜻밖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조차 잊고 있었던 나라는 존재가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대화 셀프 마이너스 토크라고 부릅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 행위는 외로움과 우울감,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심리적 방어벽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외부로부터 들을 수 있는 위로나 인정이 줄어들기에 내면의 목소리가 더더욱 중요해집니다. 하루 한 번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오늘 참 수고했어. 몸이 좀 쑤셔도 잘 버티고 있네. 내가 내 편이라서 다행이야. 이건 결코 가볍거나 유치한 행동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상담 전문가들이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치유법으로 자기 대화를 권합니다. 자신에게 말을 걸면 자신의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조금 더 잘 알게 됩니다. 기분이 가라앉아 있는지, 피로가 쌓였는지, 외로움이 극에 달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누구보다 나 자신이 나의 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칭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거울 앞에 한번 서보세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잘 버텨줘서 고마워. 그 짧은 인사가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주고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지 모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박봉자님, 올해 70. 그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긴 시간 동안 말없이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말이 사라진 삶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인사할 사람이 없고 식탁 위엔 국 한 그릇, 김치 몇 점, 그리고 텅 빈 의자 하나. 밥을 먹으면서도 식사를 하는 건지 그냥 버티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입을 떼지 않은 채 밤이 됐어요. 그때 느꼈어요. 아, 내가 지금 서서히 무너지고 있구나. 그 무력한 시간 속에서 그녀를 건져 올린 건 의외의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딸이 엄마, 집 근처 주민센터에 난타 강좌가 생겼대. 등록해놨어. 처음엔 짜증도 났습니다. 내가 무슨 난타야. 그 시끄러운 걸 누가 해. 그러나 딸의 성화에 못 이겨 겨우겨우 첫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수업 첫날, 북을 처음 마주한 순간 박봉자님은 그 북이 무섭고 낯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신나는 구령 소리와 함께 북을 쿵 하고 한번 내리치자 온몸으로 진동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속에 쌓였던 감정, 말로 꺼낼 수 없던 외로움이 그 진동 하나에 와르르 무너졌던 거죠. 수업이 끝난 뒤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재미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날 이후 박봉자님의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난타 수업이 있는 날엔 아침부터 거울을 보고 머리를 말리고 운동화를 꺼내 닦고 점심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모임 친구들과 웃으며 박자를 맞추고 실수하면 깔깔 웃고 공연 준비를 하며 단체복을 맞추는 일까지 신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참 길었거든요. 이젠 너무 짧아요. 수업 있는 날은 특히요. 북 하나 치러 가는 건데 그게 제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취미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정체성의 회복이다. 외로움은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느낌을 줍니다. 누군가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잊게 됩니다. 그럴 때 취미는 다시 나를 느끼게 합니다. 나는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야. 나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움직이고 만들고 창조하는 사람이야.
이런 자기인식이 돌아와야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지금 전국의 시니어 센터, 주민센터, 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취미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 댄스, 탁구, 실버 요가, 스마트폰 사진반, 글쓰기 교실, 수채화, 목공, 가곡 합창단, 난타 하모니카, 우쿨렐레, 연극반, 그 수업에 참여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걸 하려고 내가 오늘도 일어났어요. 하루를 기다리게 만드는 힘, 그건 대단한 일이 아니라 작은 재미에서 나옵니다. 취미는 당신을 살리는 힘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다시 살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정명숙님, 올해 78, 전라북도 정읍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 자녀는 모두 수도권으로 나가고 집안은 늘 조용했고 계절은 몇 년째 그대로였습니다. 창밖을 보면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인데 나는 그냥 겨울 같았어요. 늘 추운 느낌. 살고는 있었지만 살아있는 느낌은 아니었죠. 하루는 마을회관 벽보에 붙은 종이를 보게 됩니다. 어르신 그림 수업 수강생 모집 초보 환영. 뭐에 끌린 건지 그녀는 그날 신청서를 냈고 다음 주부터 붓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물감을 짜는 것도 어색했고 선 하나 긋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는 속마음이 계속 들려왔지만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기분이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가장 그리워하는 장면을 그려보라는 과제가 나왔습니다. 정명숙님은 주저하다가 조용히 흰 캔버스에 색을 얹기 시작했습니다. 초록빛이 감도는 마당, 나무 그늘 아래 앉은 남편, 앞치마를 두르고 수박을 썰던 자신의 모습. 그림을 그리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림은 말보다 많은 것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그리움, 고통, 아쉬움, 회한, 그 모든 것이 물감과 함께 스며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그녀는 그림을 계속 그렸습니다. 냉장고 위에는 색연필이 놓였고 벽에는 완성한 그림들이 하나둘씩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생 처음으로 마을 전시회에 작품을 걸게 되었습니다. 전시회 날 누군가 그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제 엄마 생각이 나요. 그 말 한마디에 정명숙님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림을 통해 누군가의 기억 속에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 그날 이후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매주 수업이 기다려졌고 사람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소중해졌습니다. 지금은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초급 수채화 수업을 직접 맡고 계십니다. 그녀보다 나이 많은 80대 수강생도 있고 무릎 아픈 할머니가 손녀 데리고 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늦게 핀 꽃이에요. 그런데요, 늦게 핀 꽃이 향기가 가장 진하대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제일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냐고. 이미 늦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일지도 모릅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 비바람을 견디고 이제야 온전히 나답게 피어날 준비가 된 시간. 늦게 피는 꽃이 가장 향기롭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수많은 삶에서 증명된 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께 이 글을 띄웁니다. 지금 마음속이 텅 비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딘가 허전하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쓸쓸함이 가슴을 눌러오고 있진 않으신가요? 아마도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오니까요. 결혼 생활이 끝나고 혼자 남겨진 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난 날, 가장 친한 친구와 마지막 인사를 했던 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작별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마음 한 구석이 부서지고 우리는 조금씩 혼자가 되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영상에 등장한 사람들은 모두 그런 상실의 순간을 겪었습니다. 배우자를 떠나보내고도 다시 아침밥을 지어낸 사람, 이혼 후에도 자기 삶을 다시 세워 올린 사람, 친구들이 모두 떠났지만 그들의 기억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살아있는 나는 아직 살아야 한다고. 지금 외롭지만 내일은 괜찮아질 수 있다고. 지금 당신이 외롭다면 그건 나약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삶을 깊이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울어도 되고 힘들어도 되고 때로는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생각하며 진심을 담아 이 말을 건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잃어버린 친구에게, 그리고 지금 외로움 속에 있는 당신 자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어요. 지금껏 잘 살아오셨어요. 앞으로도 괜찮을 겁니다. 우리는 다 함께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웃을 수 있는 날이 꼭 다시 올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이것으로 이혼, 죽음, 외로움 그래도 나는 웃고 삽니다. 이야기를 마칩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오늘보다 더 따뜻한 내일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